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오후 6시 58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12만 100달러 선인데요. 대략 한 2.5% 정도만 오르면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나, 그렇지만 이제 위쪽으로 12만에서 한 12만 5천까지 거기에서 이제 숏이 좀 많이 걸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가냐, 아니면 이제 아래쪽에 롱이 걸려 있는 곳으로 일단 먹고 가냐, 요 싸움인 것 같고, 일단 그거랑 별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퍼포먼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좋다는 것은, 알트들은 사실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런 불장이라든지 이런 좀 사이클에서의 어떤 그런 걸 따라가려면 확실히 이더리움이 항상 선행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 가고 이더 가고 그 다음에 알트 가고, 사실 이 그림이긴 했었잖아.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그게 진짜로 굉장히 많이 좀 무너졌었죠.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 구간 계속 이더비트 차트 기준으로 반등을 하면은 찐인가? 찐반인가? 찐반인가? 하다가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 쌍바닥 찍고 나서 불반등을 시작하고 알트를 좀 데려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고, 지금 이제 원화로는 이미 정고점이래, 신고가를 갱신을 한지 며칠 됐고, 달러 차트로도 사실상 4,800, 4,900 선이기 때문에 뭐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진짜로. 뭐 한 5%도 안 남은 수준인데,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시점이죠.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장이 이제 좀 점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라서 분위기 굉장히 좋지만, 이제 이더 자체는 어쨌든 쌍고 부근에 이제 좀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보를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에 ETF로 들어오는 요 자금력을 보면은 그런 걸 다 쌩까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상승을 즐기고, 매도를 할 거면 분할 매도를 하고, 또 갈아탈 거면 아직 덜 오른 알트들 갈아타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최근에 이제 나쁘지 않고, 이제 비트, 다만 아쉬운 거는 비트가 여기서 12만이 아니라 한 14만까지는 올려치고 나서 이렇게 이더가 따라갔었으면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그림이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 이제 이더비트 차트로도 뭐 말도 안 되게 올라왔죠. 거의 뭐 저번에 이제 4월 5월에 바닥 찍고 한 3달 만에 완전 불반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전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 찍고 불반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없는 상승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강한, 보시면은 뭐 볼밴도 사실 다 그냥 일봉상 볼밴도 그냥 계속 위로 찍찍찍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결국에 언젠가 또 조정이 오는 구간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매수 찬스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을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놀다 왔는데 약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못 올렸네요. 지금도 막 조금 애매한데, 일단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아서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오늘 메모장을 잠깐 쓸게요. 일단 이번에 저도 이제 항상 뭐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불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좋은 장세가 나타나는 이런 사이클 장세에서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그 장세를 주도하는 어떤 그 사이클을 관통하는 어떤 메타 트렌드 같은 게 있잖아요.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뭐 과거로 치면 뭐 닷컴버블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를 크립토 시장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었죠 여러분? ICO, IDO, IEO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때는 이제 막 업비트 상장하고 바이낸스 상장하고 뭐 비트썸에도 막 코인도 막 들어오고 이런 시즌이라서 뭐 동전 코인 메타라든지 아니 뭐 그냥 신규 뭐 이름 예쁜 거 뭐 이런 거 그냥 다 갔죠.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가는. 왜냐면 또 이때는 코인이 많이 없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신규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메타였죠 사실. 특히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만 하면은 뭐 그냥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먹여주는 또 시장이기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물죠. 저물고 나서 21년도의 메타는 요때가 이제 약간 좀 크립토 시장에서 좀 너무 버블로만 이제 우리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매스 어덥션 같은 좀 그런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들여오게 되죠. 뭐 디파이라든지 뭐 P2E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어떤 산업군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데려오는 거죠 사실. NFT도 있었고, 특히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레이어 1 요게 좀 많이 핫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또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좀 애매했다. AI라든지 뭐 RWA라든지 막 이런 게 뭐 많이 있어. 말 나오는 것들 많이 있어. 근데 요런 게 조금 계속 이런 것들을 어거지로 찾으려다가 못 찾는 느낌인 거죠. 뭐 모듈로도 있었고 작년에 뭐 셀레스티아 같은 애들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계속 못 찾았어.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왜냐면은 이번 시장 자체가 그걸로 올렸잖아요. ETF 통과됐다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의 플레이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의 메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랑은 조금 유형이 다르지만 뭐 ETF, 기관, 스테이블 이런 애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상장사에서 이제 매집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뭐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때는 이런 게 올랐고 이때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올랐고 그럼 이때는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거 조금 좀 너무 허무맹랑한 막 뭔가 어거지로 짜내서 타이틀을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런 애들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비트가 올랐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쟤네들이 보기에도 기관들이 보기에도 비트는 이미 너무 비싸서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애들로 플레이를 할래. 그럼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이제 포커싱이 되기 시작하면 또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또 시총이 낮으니까. 이런 흐름으로 왔을 때 이제 지금 같은 좀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잠시만요. 스테이블 관련 뭐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다 디파이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또 상장사 매집 플레이 자체가 사실은 요런 거죠. 메모창 이제 끌게요. 최근에도 이제 뭐 비트코인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선두로 해서 뭐 계속 매집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자금 출처 계속 해가지고 각종 상장사에서 진짜 돈이 썩어 나는 것 같긴 해요. 얘들 막 다 비트 매집하고 막 이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 우린 이더리움으로 가겠다. 톰리 같은 얘들 뭐 비트마인 해가지고 이더리움 뭐 15,000달러 간다, 20,000달러 간다, 25,000달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막 매집하고 실제로 뭐 자금 진짜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플레이들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면은 또 흐름이 뭐 뇌피셜일 수 있지만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도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낼 때쯤부터는 비트코인으로도 수익 내고 이더로 수익 내고, 그럼 당연히 또 우리가 했던 것들처럼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뭐 시총 높은 애들부터 이게만 쳐도 쏟아집니다. 나스닥 상장사 어디가 뭐 몇억 달러치, 뭐 분부. 물론 이제 비트나 이더에 비해서 너무 작은 액수지만 이제 그만큼 시총이 많이 작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어쨌든 이런 관심들이 쏠린다는 것만으로도 투심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본 몇억 달러씩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돈 계속 집어넣고, 이게 지금 8월 기사인데도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메타로 인식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뭔가 어거지로 짜내서 뭔가 굳이 이쪽 시장에서만의 어떤 무언가를 찾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미 나스닥을 따라가고 그쪽에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생각을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수위도 뭐 있었고요. 뭐 아니면은 하이퍼리퀴드도 상장사들이 되게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총 높은 애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장사들이 좀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애들이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애들이 ETF 승인 가능성이 이제 같이 병행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좋겠죠. 제가 지금 그래서 조금 한 10월 전으로 솔라나 ETF라든지 이런 것들 좀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빠른 게 뭐 솔라나 같은 애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이 이더를 좀 정리를 하면서 솔라나를 좀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좀 올라가지고 플랜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좀 돌아가는 것과 어떤 메타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구나, 요걸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뭐 ETF, 그래서 이제 사실상 ETF 자금을 계속 매일매일 보셔야 되고, ETF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 우리는 하락하는 거고,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그냥 흐름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제 또 이런 기관들이 마냥 똑똑하기만 할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얘네들도 결국 유동성 장세에 올라타는 거고, 거품 만들어내는 거고,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이제 지금 계속 시즌 준비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과거에 17년도 말에 선정이가 이쪽에 투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얘네 평단이 한 2만 달러였나? 조금 낮았나요? 그랬다가 엄청 이제 손실 많이 봤었죠. 그걸 지금 들고 있었으면 굉장히 좀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기관 자금들도 얘네들도 뭐 선정이가 갑자기 야 비트코인 사 해가지고 혼자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검토해보고 뭐 전망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서 다들 접근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손정이가 다시 9월에 들어왔었죠. 얘네도 9월에 어딨지? 9월인가? 몇 월인가? 하여튼 85,000 달러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저는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얘네들이 굉장히 좀 베스트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 좀 같이 가져가면 좋겠고, 넥슨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넥슨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비트코인 58,000달러 58,300인가? 그때 평단으로 1717개 기억나 아직도. 그거 샀다가 이제 조금 수익 내다가 69,000까지 갔으니까 그대로 물렸죠, 시즌 종료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조롱을 당했었죠. 왜냐면 뭐 17,000까지 떨어졌으니까. 넥슨도 뭐 물렸네 마네. 근데
이제 그걸 아직까지 들고 있으면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났던 그런 좀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기관들도 마냥 우리보다 뭐 되게 진짜 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스마트 머니는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욕심 버리고 움직이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자금들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할 게 뭐 있냐면은 저거 얘기해보죠. 이제 뭐 개별 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잘 구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황은 좋습니다. 이제 다만 그런 또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9월 조심해라, 뭐 그런 계절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건데요. 요걸로 보자. 요걸로 봤을 때 로그죠. 지금 시장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 좀 여기니까 요거 가져왔습니다. 요 벤자민이라는 친구 유튜브를 제가 좀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있어서 이제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제 어떤 의견이라든지 추가 이제 정보 같은 걸 좀 더 보태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이 13, 17, 21, 25 이렇게잖아요. 4년 주기. 그래서 정확하게 요 사이클링 구간에서는 이제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7월부터 12월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7, 8월에는 상승을 했고 9월에는 조정이 항상 있었다. 과거 3번 연속.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뭐 9월 조심하자, 이런 취지였고, 실제로 요 7, 8, 9를 이어서 연말까지 그리고 하나까지를 과거 총 3번의 사이클, 이번이 4번째라고 한다면 총 3번의 사이클을 한번 차트로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로그 차트인데 엄청 옛날이죠 이거는. 13년도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쳐주진 않거든요. 쳐주진 않는데 요거를 어쨌든 그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주봉 차트고요. 요걸로 봅시다. 그래서 하반기를 앞전 구간 제쳐두고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8월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7, 8월에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이 요때죠. 요때 7, 8월 상승하고 9월 들어가서 요 조정이 나오죠. 그죠? 요 조정이 나오고 다시 연말 랠리 마지막 피날레 이후 하락도 원웨이이긴 하지만 중간에 반등이 있고 그다음에 꼬라박는 패턴,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짓 한 거 아닙니다. 차트 그대로 한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일단 요거를 가져가 볼게요. 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패턴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불장과 그리고 그 다음 조정 국면까지의 패턴이 항상 요 패턴이었다 라고 했을 때 대입을 해볼게요.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뭐 들어맞지는 않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넣자면은 요런 느낌이겠죠. 7월 그리고 9월 조정, 그래서 요걸 조금씩 조정을 한다면 굉장히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죠. 요거를 또 한번, 요게 지금 17년이었고요 요게 처음에 13년, 그리고 요게 21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되겠죠. 하반기 석가빔 이후로 하반기 여기겠죠. 여기 여기죠. 요게 조금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요런 느낌. 지금 3번이 연속으로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번 사이클 대입을 해본다면은 또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벤자민의 어떤
의견인데 이제 근거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9월에 튀어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7월 8월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많이 줄여야겠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입니다. 여기는 지금 더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9월에 빼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게, 이게 낙폭이 꽤 돼요. 꽤 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때 이제 과거니까 좀 컸겠죠. 근데 요때를 또 보면은 이거 17년 요때도 좀 컸죠. 그리고 여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차트 배제하고 요 하얀선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뭐 요런 구간이 하락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아 올려요. 여기 한 달 내내 뭐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 길어봤자 한 2주, 3주, 2주, 3주 하고 바로 다시 고점 찍는, 직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실제로도 9월에 크게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런 저기가 이게 마감이거든요. 마감했을 때 이 달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여준 건데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 20% 30%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랠리는 두 자릿수 계속 하죠. 그래서 요런 구간이 나오는 거고, 하락선 마지막.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여기에는 다 서사가 있긴 했어요. 요게 저는 요때는 투자를 안 했었고 요때는 했었는데, 요 9월의 하락은 요 당시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7년도 9월이면은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아예 금지하겠다, 요걸 때려박아가지고 그때 잘 나가던 중국 거래소 다 망하고 막 다 이제 해외로 이전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이 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방 말아 올리고 신고가를 찍어버리죠. 그리고 요거는 21년도 9월이죠. 요때 21년도 9월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여기가 헝다 이슈 있었을 때요. 요때도 중국 걔네들 때문인데, 중국에서 막 헝다 파산한다 만다 이 소리 나와가지고 21년도 9월에 추석 연휴였었거든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추석 연휴 때 헝다 이슈 껴가지고 뭐 또 그때 9월 가면 뭐 춘절이다 해가지고 뭐 애들 현금화한다 막 이런 또 막 그런 스토리 나오면서 하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행복가 찍고 하락을 했었죠. 이번에도 9월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게 지금 조정의 형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조정이 이게 비트 기준인 거잖아요. 비트 기준이라서 뭐 알트코인들이 여기에선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두 개에서는. 근데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지금 키맞춤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키맞춤을 해주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계속 빠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비트코인의 조정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좀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 깨졌고, 주봉 차트로 봐도 도미넌스 주봉 50선이 지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는 했지만 결국에 이거 키 맞춤한 거거든요. 냉정하게 따지면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건 맞아. 근데 이게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이 가격이었어야 되는 수준이야. 그죠? 심지어 이 가격이었으면 안 되고 더 많이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 가격인데 이제 많이 오른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팩트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은 아직 랠리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9월 조정 뭐 언제든 조정값이 오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씩 횡보를 하든 조정이 약간씩 오든 할 때 알트코인들이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9월에 대한 뷰고요. 요런 얘기들은 좀 벤자민이랑 얘기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벤자민은 얘기하는 게 그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 바닥 찍고 바닥을 찍어야 얘네들 간다 라고 해서 얘는 이걸로 보더라고요. 요걸로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이 친구는 여기를 와야 된대. 그래서 이 지금 토탈에서 그 테더가 많아졌으니까 그걸 빼면은 그거 대비 이제 비트코인 값이 여기를 와야, 이게 떨어져야, 여기를 와야, 바닥을 찍어야 이제 진짜 랠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롱망 회로로서 돌려보자면 지금 이제 좀 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진짜 시장은 모르는 거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9월이든 10월이든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고, 그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와준다면은 이제 그 조정값에 대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이제 그 구간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흡성을 다시 하면서 도면에서 다시 가져가면서 한 번 더 끌어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코인이 한 14만 15만은 가지고 알트들이 랠리해야 좀 좋을 것 같다. 이 말이 곧 사실은 이제 그거잖아요. 비트가 도미매스를 조금 더 올리고 뿌려야 된다 라는 의견, 뷰와,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사이클들처럼 좀 뭔가 비트, 이더 이런 것들이 같이 간 게 아니라 이더마저도 이제 와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것도 키맞춤이기 때문에 이미 바닥을 찍은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더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알트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뭐로 가든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이제 좀 있는 거, 비트, 이더 적절한 밸런스, 그리고 알트 밸런스, 요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요게 잘 갖춰져 있으면 뭐 이런 장에서도 막 큰 스트레스 안 받고 고민 안 없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지금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도 같이 좀 보면 좋다. 그 쌍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 4월 5월 저점 이후로 이더리움보다 지금 좋은 알트가 거의 없거든요. 뭐 리플도 신고가를 치긴 했지만 요 구간에서만큼은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뭐 밈코인 이런 애들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더가 굉장히 좀 저평가였고, 털 사람들 다 털고 나니까 진짜 기관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들어오는 이 버블 상세,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결국엔 또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비트가 비싸서 얘가 이더 샀다며. 그러면은 비트도 비싸고 이더도 비싸다고 느껴지면은 뭐 다른 알트코인 사겠죠.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 솔라나 같은 거 사겠죠. 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지금 내러티브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두 달 뒤에 해당 알트코인들이 이런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퍼포먼스와 내러티브를 가지고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기관들 입장에서의 수단매가 펼쳐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좀 오늘 영상 내용은 뭔가 좀 희망회로도 있었고 좀 뭔가 망상에 기반한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더리움도 제가 말한 패턴대로 왔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저를 믿어요. 그래서
좀 이런 친구들 이제 슬슬 좀 갈아탈 준비도 하고 마지막 설거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다음 주 이번 주 주말에 또 휴가를 한 번 더 갈 것 같아서 그거까지 이제 갔다 오면은 좀 이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바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사이클로 따졌을 때 요거를 좀 덜 얘기했네요. 사이클로 따졌을 때 진짜로 요 17년도에는 이제 이거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정점 찍고 그 다음 달까지 해서 알트가 랠리 더 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35%로 찍혀 있지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1월까지도 거의 1월 중순 정도까지도 엄청 많이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11월부터 음봉이 찍혀 있지만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도 알트코인들은 요때 오히려 더 달려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나더라도 완전한 하락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알트코인 랠리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뭐 10월이 끝이다, 비트코인 피크아웃이 뭐 10월이다 라고 하면은 뭐 11월, 12월까지는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해가 갈수록 아마 또 비트가 더 근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생각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또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는 아까 이제 봤었던 구간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런 하락의 구간, 이런 하락의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매집을 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값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몸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요게 이제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잘 해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변수는 많죠. 뭐 이번엔 또 뭐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번에는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락은 안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저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기존 사이클대로 근거대로 조금 더 움직이되, 기반으로 움직이되 조금 달라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배기하면 또 다른 관점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답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해 나가는지, 투자를 해 나갈지 방향성을 좀 잘 잡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물러갈게요. 그리고 뭐 아직 뭐 저번에 이제 말씀했던 뭐 김프도 안 붙었고 아직 인간지표는 아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들도 항상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